반갑습니다. 위풍입니다. 자, 오늘은 아파트 시세가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쓴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불평을 합니다. 네, 집값이 너무 비싸다.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살겠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불평이에요. 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적인 어떤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를 비교를 하는 걸 좋아하죠. 네. 그래서 남의 떡이 항상 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불평을 합니다. 네.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비싸다. 너무 많이 올랐다. 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가치의 희소성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 너무 많이 올랐다 하는 불평들을 내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아파트들의 가치의 희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이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있었다면은 그 올라가는 아파트들을 미리 사놨겠죠. 네, 답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의 희소성을 알지 못하니까 그 아파트를 미리 사놓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불만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예를 잠깐 들어보면 이겁니다. 자, 우리가 1990년대가 있어요. 1990년대가 있고 2000년 밀리니엄 2000년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는 10년 단위로 한번 끊어볼게요. 2010년. 그 다음에는 지금 2020년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10년이란 기간 있죠. 10년. 우리가 여기서는 다 10년이라 볼게요. 10년. 자, 여기서는 10년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여기 다 10년이에요. 10년. 10년입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자, 1990년에서 2000년이 됐죠. 10년이죠. 2000년에서는 또 다시 요 밑에 기간이 2010년이 됩니다. 또 2010년에서는 2020년이 되죠. 그럼 2020년에서 지금 스타트를 끊었어요. 자, 여기서부터 시간이 쭉 흘러갈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쭉 흘러갔고, 결국에는 203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요, 꼭 10배가 오르는 아파트들이 계속 생겨났다는 겁니다. 10배. 여기도 10배. 여기도 10배요. 10배. 10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올해가 2020년이죠. 2030년이 만약에 앞으로 이제 시간이 조금씩 1년 단위로 조금씩 흘러가는데, 이거 10배 생기는 아파트가 부산에서, 서울에서 없을까요? 있을까요? 이건 의문입니다. 제가 아파트를 올라가는 이유, 자, 여기서 근본적으로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렸어요. 아파트를 올라가는 이유 무엇인가? 사람들은 불평한다고 그랬죠.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너무 비싸다고, 이런 불평을 합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가치의 희소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90년에서 2000년, 2000년에서 2010년, 2010년에서 2020년, 2020년, 30년 가는 동안 가치의 희소성을 발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이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 거예요. 2억짜리 그 주택이나 아파트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예측을 해볼게요. 나중에 이게 20억이 되나 안 되나. 10년 후에 한번 뚜껑을 열어볼까요? 예. 자,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들으면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아, 미풍은 왜 방송할 때마다 소리 지르냐고. 저는 소리 지르는지 몰랐어요. 제가 제 방송을 나중에 보니까 하도 그 얘기만 하고 제가 소리 지르고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자신 없으면 소리 못 지릅니다. 사람이요, 자, 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해 이러면요, 인간의 본능은요 움츠러들어요. 강하게 주장 못합니다. 확신이 있어야지 소리를 지를 수 있고, 자, 그 확신이 바탕이 돼야지 내 주장을 강하게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억짜리, 뭐 1억짜리, 1억에서 뭐 예를 들어 2억, 요 지역에 있는 뭐 아파트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게 나중에 20억이 되나? 그러면은 뭐 1억이면은 10억을 가면 되겠죠. 뭐 1억대, 1억에서 2억 사이에 있는 뭐 아파트. 나중에 보자고요. 예. 제가 한번 언급해드리면 또 난리 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얘기는 나중에 드리고, 자, 10배가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했죠? 10배가. 자, 우리가 최근 들어갖고 재밌는 얘기도 많았죠. 자, 2000년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뭐 반포주거 음마 아파트 뭐 있었죠. 예. 반포주거 음마 아파트 해가지고 다 10배 안 갔습니까? 자, 그런데 사람들의 심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자, 불평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타워 팰리스가 제가 말씀드렸죠. 타워 팰리스. 타워 팰리스가 분양가가 570만 원이었죠. 570만 원인데 사람들이 이거를 사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미분양이 됐습니다. 이게 미분양이 됐어요. 자, 이게 미분양이 됐는데 왜 사람들은 이게 570만 원짜리 아파트가 미분양이 되도록 이거를 사지 못했을까요? 청약을 하지 못했을까요? 이때 만약에 평당 570만 원을 가지고 청약을 했다 그러면은 그 청약한 사람은 100% 다 당첨됐을 겁니다. 이게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심리. 이게 뭡니까? 예. 가치의 희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 나중에 되면은, 자, 이 570만 원짜리가 평당 이제 5천을 넘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열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때 사기 시작해요. 평당 5천을 찍어야지 이때 사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5천을 사면서 이 아파트를, 타워 팰리스 아파트를 보면서 한다는 얘기가 아파트가 왜 이리 비싸냐는 겁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못 살겠다는 불평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평당 570에 평당이다. 평당 570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주어졌습니다. 자, 평당 570만 원이면 1억 5천밖에 안 해요. 30평대가. 타워 팰리스 30평대 있습니다. 30평, 큰 평수도 있지만 30평대도 있습니다. 타워 팰리스는 1동, 2동, 3동, 101동, 102동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타워 팰리스를. 그래서 타워 팰리스 옛날에 한참 인기 많을 때 우리가 뭐 라이트 클럽에 가시면은 뭐 부킹을 하잖아요. 여성분들이랑. 그러면은 여성분들이 이제 전투 부킹하러 왔어요. 부킹하러 남자분들. 그러면 서로 인사하죠. 공손하게 예, 안녕하세요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서로를 정보가 이 사람이 무슨 사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뭐 어디에 사는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물어봅니다. 서울은 어디 사는지가 가장 중요하죠. 예, 서울은요 직업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 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남자분한테 실례지만 어디 사세요? 물어보니까 남자분이 타워 팰리스 살아요. 이래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진짜 타워 팰리스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남자분한테 맞장구 치는지 그래요. 저도 타워 팰리스 살아요. 그러니까 남자분이 그렇냐면서 우리 입주민이라면서 막 반갑다면서 예. 단톡방 서로 들어가자 하면서 아파트 발전을 위해서 막 서로 막 우리 같이 토론하자면서 막 이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또 물어본 겁니다. 긴가민가 하죠. 그래서 혹시 몇 동에 사세요? 그러니까 남자분이 타워 팰리스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막 끔찔끔찔거린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이 자기가 이동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이동. 그러니까 남자분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은 바로 옆에 사시네요. 저는 3동 살아요. 이랬다 얘기했답니다. 3동. 예. 그래서 타워 팰리스는 1동, 2동, 3동, 4동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타워 팰리스는 A동, B동, C동입니다. A동, B동, C동 이렇게 영어로 나와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어디 사냐고 하면 2동에 산다 그러면 2동. 그래서 자기가 2동에 산다 그러는 거예요. 2동. 그러니까 2동에 산다 그러니까 영어로 2죠. 2. 그러니까 2동에 산다니까 이 남자분이 들은 거는 자기가 숫자 2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뽀록 난 겁니다. 이게. 2동에 산다니까 자기는 3동 산다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2000년도에 지금 2010년도에 10배가 오르는 아파트들. 여기도 10배가 오르는 아파트들 많았죠. 이거 뭐 그때 뭐 해봐야 뭐 5천, 500, 1000만 원,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아파트. 예? 뭐 1억 되는 아파트 많았고 2010년에도 어떻습니까? 2020년. 요 과정 속에서도 뭐 10배 아파트 오르는 아파트 수두룩합니다. 예.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두룩해요. 뭐 일일이 설명을 드리기 힘들고, 예,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금 2010년 정도 보면은 삼익비치가 2010년도 1억 5천 정도 했나요? 2010년 정도에서 아니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사이인데 이게 지금 15억 정도 갔죠. 네, 요것도 해당이 되겠고. 그래서 광안리 앞에 있는 우리가 청산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현금 청산된 아파트들 보면은 뭐 6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아파트도 있죠. 이 아파트가 6억 이상의 청산된 아파트들 많아요. 아파트들도 있고 많습니다. 이 남천 지금 광안더샵도 예전에는 굉장히 쌌거든요. 2010년도에 굉장히 쌌습니다. 그 아파트도 청산가를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은 다 넘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빼시란 말이죠. 빼시고 그럼 앞으로 2020년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2030년 되면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럼 이 찾아내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원론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예, 공부를 하시는데 제가 이 공부하는 법을 제가 간략하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다 알려드리지 못해도 그러면 근본적으로 아파트가 시세가 올라가는 이유를 알면 되죠. 아파트 시세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왜 집값이 비싸다고 했어요? 가치의 희소성을 찾으면 됩니다. 가치의 희소성. 네. 가치의 희소성을 찾으면 된다. 근데 이 문제가 있어요. 자, 이런 문제들입니다. 아파트 요건들, 역세권, 학세권, 녹지, 방향,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조화가 돼서 가치를 만드는, 아파트의 가치를 만드는 희소성이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게 이거예요. 희소성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지금 보세요. 역세권하고 학권하고 녹지, 방향, 조망, 소음, 층, 통풍, 일조량이죠. 이거는 뭡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거에. 그렇죠. 이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 역세권이 되고 학권이 되고 아파트가 어떤 A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 옆에 도로가 생기고 역세권이 되고 학권이 생기고 하는 거는 뭡니까? 네. 거기서 생기는 거는 외부 효과죠. 이 땅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가치의 희소성이 가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게 뭐냐고 하면은 자, 사람들이 만들어진 인위적으로 생기는 부수적인 효과에 의해서 아파트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가치의 희소성을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야, 부산에 자꾸 인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냐? 10년 후에. 자, 경기도 보세요. 6월까지 지역별 인구 이동을 보니까 유입 유출을 봤어요. 가장 많이 유입이 된 데가 12,668명이 인구 유입이 된 경기도예요. 제일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는데 어디입니까? 서울이죠, 서울. 자, 전국 단위로요. 최근 20년 동안 2000년도부터 시작했고 밀레니엄 시대가 돼간 2000년도부터 시작했고 2020년까지 해가지고 가장 많이 인구가 유출된 곳이 서울입니다. 부산은 서울에 비해서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서울의 인구가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곳입니다. 최근 20년 동안.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최근 20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곳이 서울이에요. 인구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가 옛날 고전학파적인 부동산을 보시는 분들이 인구로 갖고 따지는데요. 유동인구 따지는 거는 상업지입니다. 예, 상업지의 지대를 따질 때는 유동인구를 따져요. 그런데 아파트의 가치, 아파트의 희소성을 따질 때는 인구로 갖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동인구론하고 아파트의 가치, 희소성을 평가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주거지에 인구 이동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주거지는요. 유동인구가 많을 수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상업지의 주상복합은 자, 상업지에 있는 주상복합의 상가들은 인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동인구가요. 그 유동인구에 따라서
주상복합에 있는 상업 시설이 있죠. 영향을 받지만 유동인구가 많다 적다에 따라서 그 주상복합에 있는 아파트는요 영향을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마린시티 있죠. 마린시티 앞 밑에 보면은 상가 있죠. 상가 장사 안 되죠. 앞에 유동인구 없죠. 근데 왜 상가는 미분양되고 상가도 입점이 안 되고 있는데 아파트 값은 그 위에는 비싸죠. 롯데캐슬 스타 있죠. 해운대 밑에 그 사람 다닙니까? 상가 장사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그 아파트는 위에는 비싸죠. 그래서 이 인구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보시지 마시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예, 저 방송을 보신 분들은 저는 기초를 잘 잡아야 되니까 하는 말씀인데 인구를 보지 마시고 뭐를 보랍니까? 2억짜리가 20억 가는 아파트를 찾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뭐를 보라고 했어요? 역세권이야 학군이야 촛불이야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땅을 갖고 있는 가치의 희소성을 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약속할게요. 제가 찍어놓은 지역이 나중에 이게 10배 가는지 안 가는지 나중에 좀 내기해볼까요 여러분들하고. 예, 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집어넣은 딱 지역이 나중에 10배 갑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잘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세가가 받쳐주면요 아파트 가격이 잘 안 내려가요. 그런데 여기는 고가 아파트가 제가 그랬죠. 고가 아파트하고 저가 아파트 중가 20억 이하의 아파트하고 다르다고 했죠. 네. 비용이 많이 나간다 하는 부분들은 우리 세금이라도 하는 비용이나 세금이 나가는 비용들은요 매몰 비용이에요. 이 매몰 비용이 뭐냐 그러면 취득세가 대표적인 예죠. 내가 한번 지불하고 나면은 취등록세 그 비용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근데 공시지가를 90%까지 올리니까 30억 넘어가는 아파트들은 이제 공시지가를 90% 간다고 하니까 타격을 있지만, 예, 시세가 변동이 거의 없지만, 밑에 있는 우리가 중저가에 있는 아파트, 포지션을 갖고 있는 중저가에 있는 아파트들 있죠. 그 20억 이하의 아파트들은 전세가가 계속 받쳐주기 때문에 이게 내려가기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은요. 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재건축을 조금 우리가 보시면은 부산도 전세난이 굉장히 심각하죠. 서울도 전세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재건축을 딜레이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재건축을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인허가적인 성격이 강한 재건축을 밀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재건축에 사는 특히 대단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이거 어떻습니까? 이주를 해야 되죠. 이주를 하게 되면은 그 주위에 전세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전세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관리 처분 받고 이주를 해야 되고 빠져나가면은 전세가 또 올리게 됩니다. 그럼 전세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가는 또 올라가게 되겠죠. 네,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부분들을 잘 생각해 주시고, 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잠깐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 이제 이해되셨죠? 이거. 네, 이거 잠깐 지우고, 필요 없으신 분들은 앞으로 당겨서 하시고요. 자, 그러면 희소성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희소성. 사람들은 불평을 한다고 했죠. 집값이 비싸다고. 이 집값이 비싸다는 불평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 했습니까? 희소성이라는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라 했죠. 가치. 이 가치를 알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은 원론적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자, 이 가치를 예를 드는데, 자, 사람들은 집값이 비싸다고 한다. 집값이 비싸다고 하는데, 맞나요? 맞나? 집값이 비싸다고 하는데, 자, 집값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집값은요?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플러스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뭐에 따라서 결정이 되냐 겁니다. 뭐에 따라 결정됩니까? 힘의 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게 바로 힘의 균형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아파트가 10억 한다, 어떤 아파트가 5억 한다고 하는 거는 딱 정확하게 현재가는 그 시세를 정확하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거품이다 아니다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이 힘의 균형은 뭐에 따라서 이루어집니까? 희소성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희소성.
자, 이 힘의 균형은 희소성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 결정이 어떻게 되냐? 힘의 균형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A라는 지역. A라는 지역이 있는데 사람들이 딱 보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목초지예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목초지. 그냥 땅을 일단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가 목초지인데 너무 비옥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뭐 씨만 뿌리면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씨만 뿌리면 그냥 다 자랍니다. 벼고 벼리고 뭐 사과나무든 나무든 그냥 막 씨앗을 뿌리면은 그냥 막 자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서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기 목초지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경작에 대해서 여기가 필요한 땅인지를 인식을 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아파트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눈을 뜬 거예요. 보니까 저 목초는 이제 괜찮을 것 같다는 사람들이 이제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나도 좀 경작을 해볼까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여기서는 한 명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한 명이. 처음에 목초지에 있는 사람들의 여기서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처음 한 명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한테 땅을 빌려주진 않아요. 땅을 서로 빌려주려고 하죠. 왜? 목초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여러 명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 겁니다. 한 명밖에 없으니까 자,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이 매수우위 시장이 됩니다. 매수우위 시장. 생각해보세요. 여기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한 명을. 내가 경작해보겠다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매도자가 어떻습니까? 매도자가 다수가 있죠. 매도자는 다수예요. 다수.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매도자끼리 경쟁을 하는 시장입니다. 자, 매수 우위 시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매도자가 경쟁하는 시장이죠. 그런데 상황이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너도라도 씨앗만 뿌리면은 소문이 난 거예요. 야, 그 땅에 가니까 씨앗만 뿌리면은 다 자라더라. 우리 그냥 그 50원짜리 그 500원짜리 씨앗만 사가지고 뿌려보자 하고 땅을 서로 살려고 막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막 이제 매수자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매수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매수자가 많아지고 매도자는 작아지죠. 그럼 이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매도 우위 시장이 됩니다. 매도 우위 시장. 그렇죠. 이 땅이 가지는 기본적인 가치라고 했죠. 제가 이제 집값을 결정하는 걸 뭐라 해서 힘의 균형인데 희소성이라는 가치죠. 근데 사람들이 희소성을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무슨 지하철이 생기고 이 문제, 초등학교 생기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 대한 희소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땅이 1억도 안 해요. 지금 2억입니다. 이 땅의 가치가 지금 보니까 2억밖에 안 해요. 이 땅을 경작할 수 있는 땅을 보니까 2억밖에 안 해요. 제가 2억짜리가 20억 가는 거를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죠. 2억, 20억. 2억밖에 안 하는데 서로 다 보니까 서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매도자는 한두 명이 되고 매수자는 한 10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매수자끼리 경쟁을 합니다. 매도 우위 시장은 뭐라 했으니까 매수자가 경쟁한다고 했죠. 매수자 경쟁. 맞습니까? 매수자가 경쟁을 하죠. 이제는. 이게 바로 매도 우위 시장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2억짜리 땅이 20억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땅을 보니까 이거는 뭡니까? 관목지입니다. 관목지라는 땅이 있습니다. 관목지가 개간을 해야 돼요. 이거는 거름도 줘야 돼요. 이 땅은. 사계절이 바뀔 때 이거는 거름도 줘야 되고 뭐 오만지 다 해야 됩니다. 막 땅도 갈아줘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거름도 주고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이 문복초지 같은 경우는 씨앗만 뿌리면 되네. 여기는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이 돈이 들어가요. 관리가 필요한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이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싶어하는 이 곳들은 목초지인데 관목지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건 눈을 보질 않아요. 여기가 B시장입니다. B급 시장. B아파트 시장이라 보면은 관목지인데 이거는 여기는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하면 이때는 목초지로만 가고 사람들이 관목지로는 안 가려고 한다. B시장으로 안 가려고 할 때는 이 B시장이 뭐가 되냐면 이것을 뭐라고 하면 경제학 용어로 한계지역이라고 합니다. 한계지역. 우리가 이걸 한계지역이라고 해요. 한계지역. 한계라는 용어는 수익이 안 난다는 의미를 쓸 때는 한계라는 말을 잘 씁니다. 한계. 우리 한계기업이라고 있죠. 우리 신문 보시면은 경제신문 보면 한계기업이라고 있어요. 한계기업. 한계기업이 뭐죠? 부실기업이죠. 한계기업은 부실기업이에요. 이게 수익이 안 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건목지는 수익이 안 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목초지로 가려고 합니다. A급 아파트 시장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B급 아파트 시장은 아무도 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는 한계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들어가 봐야 이익이 안 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어떻습니까? 이게 20억이 되고 있습니다. 20억. 이 아파트가 20억이 된 거예요. 이 좋은 땅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20억을 부담을 주고 여기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20억을 지불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 어떻습니까? 한 5억만 지불하고 여기에 들어오면은 20억을 지불하는 것보다 관리를 조금 더 해서 관리 비용을 따지는 거예요. 손익을 계산해 보니까 관목지로 가는 게 오히려 나한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겠네. 자, 여기서는 100% 수확이 됩니다. 근데 관목지는 아무리 노력해도 80%밖에 수확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20억을 주고 100% 수확을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들어가니까 이제는 눈을 뜨고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한 명이 들어와요. 한 명이 들어오니까 관목지에는 여러 명이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죠. 여기서는 매수 우위 시장이 됩니다. 여기서 한 명밖에 없어요. 매수자가. 다 목초지밖에 없으니까 가려고 하니까 A급 아파트로 가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이게 너무 이제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눈을 뜬 게 B급 아파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B급 아파트 시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조명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 명이 딱 들어온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매도자가 여러 명이에요. 매수자 한 명이면 뭡니까? 예. 매도자가 여러 명 있고 매수자가 한 명이다 그러면은 매도자끼리 경쟁하게 되죠. 이거는 매수 우위 시장이 되죠. 매수 우위 시장.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관목지에도 들어가도 A급 아파트라는 목초지에 안 들어가도 B급 아파트 관목지에 들어가도 여기서 이익이 충분히 나겠다는 사람들이 막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럼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습니다. A급, B급 이렇게 순서로 갑니다. 이게 나중에 CP급이 되죠. 똑같은 과정으로. 예, C급. 또 이제 똑같은 과정으로 이렇게 갑니다. 순서가. 여기서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B급 아파트도 어떻게 되냐? 예. 매도 우위 시장이 됩니다. 매도 우위가 시장이 되고 매수자끼리 경쟁하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전이가 어떻게 됩니까? C로 이제 전이가 되죠. 또 이렇게. 이런 과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C급지는 이제 B급지 있죠. B급 아파트하고 관목지는 여기서 한 개 토지가 안 되는 거예요. 한 개 지금 지역이 안 되고 한 개 아파트가 안 되고 C급 아파트가 이제 한 개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들이.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동그라미 친 A입니다. A 아파트가 있어요. 이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은 사람들이 눈을 뜨지 못하는 겁니다. 눈을. 왜? 여기에 사면은 돈이 된다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2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플랫이에요. 수평을 지면서 계속 올라요. 자, 급등하는 아파트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수평으로 한다 했죠. 항상 수평입니다. 여기 수평. 이건 뭐라고 했어? 플랫이 들어오는 아파트는 어떻게 된다? 계속 급등한다. 그래서 이 A급 아파트가 2억짜리가 20억이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플랫을 계속 거는 겁니다. 플랫. 저는 2억이라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가격을. 예. 그럼 여기서 눈을 뜨기 시작하는 사람이 계속 어떻게 해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넘어가죠. 매도 우위 시장은 뭐다? 매수자끼리 경쟁하는 시장이다. 계속 들어와요. 그럼 매수자끼리 계속 경쟁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죠. 매수자끼리 경쟁하는데 팔려고 하는 사람은 없는데 한두 명 자꾸 소수가 되고 계속 줄어들죠. 팔려고 하는 사람이 줄어드는데 매수자끼리 어떻게 돼요? 경쟁을 하다 보니까 시세가 계속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상대적 희소성이 가격을 만드는 겁니다. 상대적 희소성.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들이 여기서 눈을 뜨는 사람들이 뭐를 보냐면 상대적 희소성을 보는 거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처음에 한계 지역이에요. 한계 지역인데 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예.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사람들은.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람들이 조금 공부를 해야 돼요. 상대적 희소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팔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안 나타나고 살려고 하는 사람만 계속 나타납니다. 20억 정도 가게 되면은 이게 뭡니까?
이 땅을 갖고 있는, 이 아파트를 갖고 있는, 이 지금 대도하는 이 아파트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독점적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독점적 지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점적 지위라는 거. 독점적 지위를 갖는다. 이게 상도적 희생성에 따르는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이 독점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가격을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안 팔리면 그만이 되는 시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아파트가. 이 지역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지역이요. 자, 독점, 우리 주식에 보면 기업도 있죠. 마찬가지로. 독점이란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독점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다는 건 무슨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은 가격을 내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격을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1,000원에 팔고 싶으면 1,000원에 팔고, 만원에 팔고, 만원에 팔고 싶은 거,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상품을 만드는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으니까. 살라고 하는 사람 줄을 서 있으니까. 자, A라는 아파트도 똑같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받지 않는 이 지역이 상대적 희소성이 부각이 되면서 매도 우위 시장이 되고,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매수자끼리 경쟁하는 시장이 되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독점적 우위를 갖고 되는 거죠. 똑같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가격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게 되죠. 자, 독점적인 어떤 기업에서 또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수익이 잘 나는 기업들이, 이 콘돔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콘돔. 우리가 콘돔이나 뭐 타폰이라든가 이런 약간 좀 조금 은밀한 그 제품이죠. 콘돔 만드는 회사는 수익성이 엄청 좋습니다. 수익성. 이게 수익 완전 꿀이에요. 이게 왜 수익성이 좋죠? 이런 회사들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냐면 콘돔 회사 사장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게 봐요. 그렇죠? 좀 사람들은 좀 까리한 거 하려고 해요. 좀 사람들이 보기에 뽀대나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어디 어디 기업의 무슨 대표다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명함을 내밀었는데 동호인들 만나서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만났는데 그 많은 사람이 하니까 콘돔 회사 대표는 이 사람은 명함을 못 내밀어요. 괜히 하려고 오해를 받고. 이 콘돔 만드는 회사가 왜 수익성이 좋냐면은 사람들이 진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 시장에 진입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콘돔은 거의 독점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쪽팔리거든. 내가 콘돔 만든다고 하면은. 이 경우도 부동산에서 똑같은 예가 있습니다. 예. 이쪽으로 안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왜 살려고 해? 쪽팔린단 말이죠. 근데 이 나중에 보면요. 이 지역이 상대적 희소성을 해서 엄청 부각하기 시작할 때는 이 사람이 나중에 2억을 살 수 있는 거를 나중에 20억을 지불하고 사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사실은 쪽팔리고 안 쪽팔리고 뭔 소용이 있습니까? 돈만 잘 벌면 되지, 회사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근본적인 이거를 제가 조금 말씀드렸어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한계 지역이 왜 한계 지역이 되느냐? 자, A라는 아파트가 있고 B라는 여기 아파트가 있는데 A라는 아파트에 다 몰리면은 B라는 아파트 지역은 어떻습니까? 한계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한계. 여기는 수익이 안 난다고 생각하는데 A 아파트가 다 몰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에 쳐다보는 데가 어디예요? B 아파트를 쳐다봐요. 여기 또 몰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순서예요. 그래서 S급, A급, B급, C급 단지로 그 순서로 해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네, 이거 잘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한 얘기를 할 건데, 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인구 이런 거 보지 말라고 했죠. 예, 인구는 아파트 주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인구하고. 네, 스위스 얼마나 비쌉니까? 인구 밀도 없어요. 거기는. 거기다 관광으로 벌잖아요. 너무 비싸요. 예. 인구 밀도가 크지 않으면서도, 자, 그래서 아파트 시세가 올라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공부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이 절대 늦지 않습니다. 네. 나중에 10년 후에도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이 얘기 할 겁니까? 아파트 집값이 너무 비싸. 불평하고 다닐 거예요. 10년 후에도. 그 사람이 속하고 싶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지금도 10년 후에도 부동산이라는 아파트라는 땅이라는 가치의 희소성을 이해하지 못하며 살아갈 겁니까? 자, 여러분들을 한번 오늘 밤에 이 방송을 보시고
눈을 갖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